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영어 교육에 관심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영어 교육이 한창 불붙었을 때는 대형 서점에만 가면 영어 공부 잘하는 법에 대한 그런 베스트셀러 책들이 아예 그 진열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대한민국 사회가 영어 교육에 굉장히 많은 그런 관심과 어떻게 보면 투자, 시간과 돈, 노력을 많이 투자합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일반 사람들의 학생, 성인들 기준으로 영어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국제 이런 세계적으로 발표되는 그런 영어 그런 활용 능력의 순위들도 분명히 우리가 그런 투자하는 여러 가지 노력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알잖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그냥 성인분들도 그렇고 한국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 영어를 공부해도 영어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입시 쪽으로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중고등학생이 되면 학교 영어 시험이나 고등학생만 돼도 수능 영어에 모든 거를 이렇게 매진해야 되는 분위기고요.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영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관심도 굉장히 많고 투자도 많이 하는데 과연 왜 이렇게 결과들이 안 좋은 걸까? 물론 말씀드린 대로 입시 영어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크고요. 현실적으로. 하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조금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영어의 중요성을 우리 다음 세대, 즉 지금 현재 학생들이죠. 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에게 좀 강조해줘야 되는 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단지 연예인들이나 어떤 정치인 이런 거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물론 유튜브만 봐도 영어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강조하십니다. 근데 조금 진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아이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영어의 중요성을 저는 많이 좀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분들의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부모가 선생님이 영어 공부해라 이렇게 말해서 영어 공부하는 친구들보단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우리 그 스타들이죠. 유명인들이 조금 더 그냥 어떤 그런 예능 프로에서 영어를 활용한 이런 그냥 방송 소재로 쓰는 게 아니고요. 진짜 영어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그런 영어의 중요성을 좀 강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도 굉장히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반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니 한국 사회에서 영어가 필요하지 않은데 왜 영어를 그렇게 강조해야 되냐? 난 직장생활 그렇게 대기업도 다니고 난 그렇게 잘 나가는데 나 영어 한마디 못해도 잘 먹고 잘 산다. 왜 굳이 계속 영어를 그렇게 강조해야 되냐? 근데 아시잖아요. 우리 소위 유학을 누가 더 많이 갑니까? 잘 살고 돈 있고 돈 있으면 잘 사는 거겠죠. 어쨌든 이름값 있는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해외에서 더 교육 많이 시키는 게 그거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거죠. 물론 부자라고 해서 다 자녀를 외국에서 공부시키진 않습니다. 유명인이라고 해서 다 자녀를 외국에서 공부시키진 않아요. 하지만 그 수가 그 비율이 상당히 많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외국에서 공부시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내 아이들만큼은 영어를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물론 정말 학문적으로 필요해서 아니면 어떤 커리어 면에서 필요해서 그렇게
유학을 가는,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조기 유학을 가는데 뭐 그렇게 학문의 중요성이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언어죠, 언어. 그렇단 이유는 아는 거잖아요. 이미 소위 말하는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아는 거잖아요, 그거를. 근데 일반 사람들도 그 중요성을 좀 더 느낄 수 있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외국에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한국 교육도 바뀔 수 있고 좀 더 영어를 잘 할 수 있게, 실용적으로 국제 경쟁력에 맞는 영어를 할 수 있게 분명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그거에 관심을 갖고 좀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면 욕먹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국 입시 체계에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든요. 아이들에게 더 부담이 가중되거든요. 입시 영어는 입시 영어대로 하고 우리가 말하는 실용 영어는 실용 영어대로 하려면 아이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겠죠. 그리고 영어를 얘기하게 되면 분명히 뭐 조기 유학 얘기, 뭐 해외 그런 유학이나 이런 게 또 관여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또 문매를 맞겠죠. 한국 사회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나락으로 가잖아요. 특히 유명한 분들은 괜히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정말 나락으로 가잖아요.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흠을 잡으려고 하는 사회에서 참 누군가 나서서 나한테 득도 되지 않는데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참 제가 어떻게 보면 무모한 바람이죠. 무모한 바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도 뭐 색안경을 끼고 듣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근데 한국 밖을 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정말 세상이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물론 한국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할 수 있고 다,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한국 밖에서도 상당히 많은 기회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삶의 기회들이 있거든요. 뭐 꼭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잖아요. 수백 개의 국가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잖아요. 물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는 게 가장, 또 우리는 뭐 예전부터 단일민족이다 해가지고 그런 게 굉장히 더 강하죠.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살아야 돼. 어떻게 보면 그게 장점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전의 역사에서도 보면 더 약간 더 폐쇄적이었고 외국 문명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더 어떻게 보면 박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역사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시기도 있고요. 하지만 주변에서 보면 그런 걸 잘 받아들여서 또 자기네 이익을 취한 나라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지난 과거를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난 과거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잘하지 못한 부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영어 교육이죠. 우리가 잘하지 못한 부분, 영어 교육. 왜냐하면 어린 나이부터 영어를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노력과 시간, 많은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 영어 실력은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국제 기준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수십 년간 반복돼 왔다면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보통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한 번, 두 번만 실패해도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거는 그 프로젝트는 폐기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수십 년, 거의 세대가 바뀌면서도 계속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내는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방관하는 그런 사회가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뭐 말로는 우리 일반 대중이라고 말하지만 누구도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현명한 뭐 위에 있다고 현명한 사람은 아니죠. 조금 더 힘이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바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영어가 기득권이 돼서 그런 건지 바뀌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 제가 말주변도 좀 떨어지지만 편하게 말 막 하고 싶은데 참 제 영상이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좀 강한 어조로 막 표현하고 싶은데 사실 굉장히 엉망이잖아요. 누가 봐도 엉망이고 누가 봐도 누덕인데 참 그거를 최대한 완곡하게 표현하려다 보니까 제가 순간순간 좀 말이 막히네요. 오늘은. 어쨌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야기해 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